유치원에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쟤 못생겼어, 쟤 싫어, 뭐 이런 말들을 친구 바로 앞에서 할 때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도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순간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아온 기억, 부모님과의 신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있는 친구들이 제가 아이랑 노는 것을 보고 야, 어차피 너 아이가 너랑 논 거 기억도 못할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놀아다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적 기억을 못한다고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한두 살 때의 기억으로 서너 살을 살게 되고 또 세네 살 때의 기억으로 5살, 6살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금쪽이 의사 닥터광순입니다. 저는 6살 딸과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고요.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피드백 주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가슴에 생긴 구멍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슴에 생긴 구멍,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정서적으로 공감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구멍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점점 자라게 되면 이런 정서적인 구멍은 무뎌지겠지, 저절로 메워지겠지, 이렇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메워지지 않아요. 아이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점점 더 키도 덩치도 커지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 가슴에 생긴 구멍도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부모님께 매달리고 정서적인 인정을 갈구하게 될 겁니다. 가슴에 생긴 구멍, 어떻게 보면 진짜 슬픈 단어예요. 총 맞은 것처럼이란 노래를 아시나요? 구멍난 가슴에 추억이 흘러넘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정서적인 목마름은 전혀 채워지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도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께서 밥 차려주시고 날 챙겨주시고 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에 흘러넘치네, 이렇게요.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다 부모님 탓인 것만 같은데, 그래도 조금 있는 추억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핏줄 때문에 부모님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가슴에 생긴 구멍, 성인이 돼서도 아이들의 자존감을 평생 좌지우지하는 이 구멍은 어떻게 하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과 정서적 교감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생아 영아기 때부터 정서적 사랑을 아이들 마음속에 꽉 채워줘야 합니다. 저는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주로 낮에 아이 라이딩이나 돌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이나 주말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랑 많이 놀러 다녔는데요. 아이가 있는 친구들이 제가 아이랑 노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어차피 너 아이가 너랑 논 거 기억도 못할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냐? 맞아요. 지금 저희는 30, 40살 되니까 어렸을 적 기억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저도 5살, 6살 때 기억은 그냥 사진 한 장처럼 그냥 한 장의 기억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6살이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에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살 때는 3, 4살 때 기억이 났을 거예요. 저희 아이가 6살인데 3, 4살 때 엄마 아빠랑 바다 보러 갔던 거 기억나냐고 물어보니까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도 6살 때에는 3, 4살적 추억들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를 해마라고 불러요. 해마는 돌쯤의 그 크기가 성인 수준으로 크기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3, 4세가 되면은 뇌의 80% 이상이 완성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기억을 못한다고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한두 살 때의 기억으로 서너 살을 살게 되고 또 3, 4살 때의 기억으로 5살, 6살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5살, 6살 때의 기억으로 초등학교 시절을, 나아가 청소년기, 또 성인이 돼서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것이든지 첫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첫인상이 제일 중요해요. 공부를 할 때도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수학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학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첫 번째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1, 2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아이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자존감을 튼튼하게 해주자. 그러면 유치원에 가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에서는 분명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들은 웬만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것이다. 부모는 조언자의 역할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유치원에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유치원에서는 그때그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1년 전쯤에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본 그곳은 마치 정글 같았어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충실한 곳이었어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가 많고요. 힘세고 키 큰 아이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눈치를 별로 안 보잖아요.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쟤 못생겼어, 쟤 싫어, 제 키가 작아서 이상해, 제 말을 못해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이런 말들을 친구 바로 앞에서 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일일이 다 지적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저희 아이가 키가 큰 편이 전혀 아닌데 그 자기보다 키가 작은 아이를 보고는 너는 키가 작아서 조금밖에 안 먹어도 되지만 나는 키가 커서 많이 먹어야 돼,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이한테 그 어른은 많이 먹고 뭐 아이는 조금 먹는다고 했던 말을 아마 따라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뭐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듣는 아이가 얼마나 커다란 상처가 됐겠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도 뭐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아온 기억, 부모님과의 신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다치거나 상처를 받더라도 부모님과의 신뢰 속에서 또 위로와 조언을 받고 조언대로 행동하면 되니까요. 행동하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처받았더라도 조금씩 툴툴 털고 다시 친구들과 잘 지낼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아이와 정서적 공감을 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바로 어린 시절, 영아기, 유아기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이시고 걱정거리인 것이죠. 우리 아이와 정서적 공감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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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과의 정서적 공감을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플한 정답이죠? 하지만 정말 가장 강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랑 가장 친하세요? 사회에서 나를 끌어올려 준 사람? 나와 같이 시험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 물론 함께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쌓은 우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같이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 가장 친한 사람,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같이 신나게 놀았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 끝나고 나서 같이 만화책 보고 밥 먹고 놀았던 친구입니다. 대학교 가서는 같이 미팅도 하고 술도 마시며 놀았었어요. 그 친구가 가장 기억이 나네요. 아이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즐거웠던, 그리고 놀면서 쌓은 추억들이 있어야지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조언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고민이 있어서 어떤 상담사 선생님과 고민 상담을 받고 또 조언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상담사 선생님과 정서적 교감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아봤지만 상담은 결국 상담이더라고요. 물론 부모로서 아이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서적 교감을 위해서는 친구처럼 함께 노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저리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아이와 정서적 공감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정서적 공감 많이 어렵죠. 하지만 쉽다면 아주 쉽습니다. 정서적 공감은 아이와 같이 놀면 됩니다. 산책도 좋고 맛집을 가는 것도 좋고요. 같이 운동을 하거나 TV를 봐도 좋고 역할놀이나 동화책 보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상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뭘 하며 놀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추천드리는 놀이가 있어요. 자연물과 염색 곡물로 만든 예쁜 놀이인데요. 센서리 플레이라는 놀이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상상하며 대화하며 놀기에도 좋아서 아이 발달에 정말 도움이 되는 놀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족과 함께한 즐거움은 의대에 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웃었던 기억이에요. 또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그랬을 때도 있었고요. 취미를 같이 한다거나 재미를 위해서 같이 무언가를 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나 의대 얘기 말고는 부모님과 특별히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다만 딱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빠가 일하시다가 밤늦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 겸 동네 한 바퀴 달리기를 하곤 하셨는데요.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아빠랑 같이 뛰겠다고 해도 아빠가 속도가 안 맞는다고 그냥 혼자 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보고 같이 뛰려면 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네 한 두세 바퀴씩 해서 한 2, 3일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제가 저라는 사람을 나는 아빠랑 달리기를 좀 연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게 된 체력장이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오래 달리기를 대회를 하게 되면은 저는 반에서는 거의 항상 1등을 했었어요. 사실 한 거라고는 고작 아빠랑 밤에 오래 달리기 몇 번 한 것뿐인데도요. 제가 저 스스로를 나는 아빠와 달리기를 좀 연습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많이 연습한 거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오래 달리기는 제가 학창시절 때 제 주특기가
위로가 되었고, 나아가서 저는 스스로 나는 악바리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이 마음속을 꽉 채워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힘든 상황이 와도 부모님과의 즐거운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금쪽이에서 벗어나 가슴에 생긴 구멍을 메꾸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을 보시고 싶어도 제 유튜브가 너무 작아서 영상이 올라와도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광순의 육아노트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